네. 안녕하세요. 달콤소금 법률사전 구독자 여러분, 전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비트코인 ETF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서 최근에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SEC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거기를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요.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사실 좀 잠깐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보다 더 먼저 ETF가 뭔지 아시겠지요? 그거 아닌가요? 몇 개 이제 관련 있는 주식 상품 뭔가 묶어서 이렇게 세트로 맞아요. 정의는 뭐 제가 기재부에 용어 사전이 있어요. 어떻게 써 있냐면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고르는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펀드 투자의 장점과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 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 인덱스 펀드와 주식을 합쳐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최근에는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 이외에도 배당주나 거치주 등 다양한 스타일을 추종하는 ETF들이 상장되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인덱스 펀드가 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인덱스 펀드는 코스피 시장 전체 수익률이 있을 수가 있고 코스피 200이라고 해서 1등부터 200까지의 종목들의 평균치 수익률을 그대로 이제 따라가도록 만든 펀드들이 있어요. 코스피 전체 주식을 조금씩 담아가지고 바스켓을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수익률을 배분한다든지 아니면 1등부터 200등까지의 주식을 전부 이제 한 주씩 사가지고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동일하게 나올 거잖아요. 평균치가. 그럼 거기서 발생된 수익률만큼 또 투자자한테 배분하는 이런 식의 펀드를 인덱스 펀드라고 하거든요. 사실상 각 상품을 내가 조금씩 살 수는 없으니까 각 상품이 조금씩 담겨있는 인덱스 펀드를 내가 사면 그 상품을 조금씩 산 거랑 똑같은 효과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A전자, B전자, C전자가 1, 2, 3이라고 하면 제가 A전자 주식도 사고 싶고 B전자 주식도 사고 싶고 C전자 주식도 사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 주씩 사는 방법이 있고 1, 2, 3등을 인덱스 펀드로 구성한 펀드 내지는 1, 2, 3 위에 주식 가격을 추종하는 ETF 상품을 사면 똑같은 효과가 발생해요. 패키지 상품 같은 거.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대상 기초 자산이라고 하는데 그게 코스피 전체 주식일 수도 있고 코스피 200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되게 다양한 상품이 나오고 있었고 섹터별 배터리주 ABC 배터리 회사가 있다. ABC를 다 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배터리는 다 괜찮을 것 같아. 이러면 배터리 섹터 인덱스 펀드 또는 배터리 섹터의 상장지수 ETF를 사면 그냥 내가 ABC 배터리 회사의 주식을 산 거랑 똑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ETF와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ETF는 미국에서 1993년에 처음 나왔어요. 그전엔 인덱스 펀드만 있다가 이 ETF라고 하는 거는 이 인덱스 펀드를 그대로 거래소에서 내가 사고 팔 수 있도록 옛날에 펀드 같은 경우는 내가 환매라고 해서 내가 샀다가 내 거 다시 사가줘 라고 판매 회사 내지는 뭐 이런 데다가 판매 신청을 하면 그 회사가 내 걸 사가고 한 2, 3일 뒤에 그 돈이 들어오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 회사가 내 걸 사갈 돈이 없으면 내가 판매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이걸 사고 팔 수가 없으니까 이거 너무 불편하다. 또는 사람들이 모두 다 팔려고 할 때는 펀드 회사가 돈을 다 지급하지 못해서 펀드럼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생기는 현상도 발생할 위험이 있게 되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자꾸 펀드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사지 않는 분위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펀드 대신에 펀드는 자금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걸 그냥 거래소에서 사람들끼리 사고 팔게 해주자라고 해서 생긴 게 이제 상장지수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인덱스 펀드가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늘리기 위해서 ETF를 만든 거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뭐 비슷한 개념이 이제 성립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1993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다. 우리나라는 언제 도입됐냐면 이게 2001년도에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22년, 3년이 된 거죠. 이때 2001년에 처음에 도입될 때는 좀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되게 단기로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 시장이라는 인식이 많았고 장기 투자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 시장이 그렇게 이제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어요. 반면에 미국은 인덱스 펀드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됐었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래서 상장지수 펀드가 도입되면서 아니 인덱스 펀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상장지수 펀드 시장이 과연 활성화되겠냐라는 이제 의문도 제기됐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성장했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주식시장,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굉장히 많이 크게 발달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자본시장의 발달을 위해서는 해외 자금도 많이 유입이 돼야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또 자금을 운용하는 큰 세력, 가장 크게는 이제 국민연금 있죠.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들이 들어와서 이제 주식시장을 잘 이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제 연기금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역할을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이 좀 안정화된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장지수 펀드 시장도 함께 활성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2001년도 도입 이후 지금 이 시장 굉장히 커졌고, 그래서 ETF 상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상품들이 나왔어요. 이게 묶음, 그룹핑을 해서 그 관련된 주식들을 사는 펀드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ETF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고 기초자산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이 정도니까 미국 시장은 훨씬 더 빠르게 발달했겠죠. 1993년도에 시작이 됐으니까.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제 시도되는 것들이 비트코인 ETF예요. 비트코인 ETF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ETF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산운용사와 이제 거래소가 함께 SEC에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그 신청서 제출을 통해서 이 ETF를 상장하고자 하는데 계속해서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거부와 관련된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최근에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미국의 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의 주요 쟁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